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네, 아주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못 챙겼었는데 저희 채널이 구독자 수가 5,000명을 넘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 덕분에 저희 채널이 쑥쑥 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제가 막 웃겨드리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네, 좀 무거운 이야기 중심으로. 그래서 정말 그냥 재미로 듣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제가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주로 채널을 찾아주실 텐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구독자 5,000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5만 명, 50만 명과 비슷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마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 문제와 연결이 돼서 굉장히 자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도박 중독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도박 중독은 극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도박 중독과 마약 중독은 크게 카테고리가 좀 틀립니다. 옛날에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없던 카테고리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중독을 일으켜? 이거는 좀 없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쪽은 이제 강박장애 이쪽에, 충동장애 이쪽으로 속해져 있었다가 행위 중독이 실제 중독이 되는 병으로 따로 분리가 돼서 이제 구분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자, 근데 이 행위 중독하고는 또 이 물질 중독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이 물질 자체가 뇌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행위 중독은 그냥 행위 중독 이제 자체, 그래서 뭐 중독 상태하고 금단 상태 이런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약 중독은 일단은 야근하지 않고 그냥 막 갈망만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 마약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다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막 어떤 마약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욕구가 많이 올라오는 이런 갈망 상태. 물질이 영향은 주고 있지 않으나 나는 이 물질을 원하는 상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취해 있는 상태가 있어요.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마약이 내 뇌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황 판단도 잘 안 되고, 뭐 어지럽고 뭔가 들뜨기도 하고, 뭐 이런 약이 취해 있는 상태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의존성이 생긴 나머지 약 효과 끝나니까 금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금단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각각이 너무나 다른 어떤 증상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갈망 상태에서는 뭐 아직 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니까 막 뭔가 머리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약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기대감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이 불안감과 흥분과 이런 걸 동반되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 취해 있는 상태는 약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죠. 마약의 종류에는 뇌를 좀 이게 뇌 기능을 억제시키는 것도 있고, 뇌 기능을 오히려 너무 항진시키는 것도 있고, 뇌 기능을 억제시키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술이죠, 술. 술이나 아니면은 요즘 뭐 신경안정제, 요즘 뭐 졸피뎀, 알프라졸람 이런 것들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상태고, 그래서 취한 상태에서는 그냥 해롱해롱하고 정신도 없고 그냥 늘어지고 기운도 없고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런 물질들은 금단 상태가 되면은 약효가 다 끝나서 금단 상태가 되게 되면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안절부절 못하겠고 막 공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 생기고 막 심장이 가심 뭐 가슴도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상태를 만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뇌를 이렇게 억제하는 뭐 술이라든지 이런 계통의 것들이 그렇고요. 그게 아닌 뇌를 흥분시키는 계통의 마약들이 있어요. 뭐 암페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뇌를 흥분시키는 쪽의 마약들은 이게 뭐 환각을 경험하게도 만들고 굉장히 뭐 고양된 어떤 기분. 그래서 약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약간은 뇌를 흥분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뭔가 뭐 어떤 약들은 환청이나 환시 뭐 같은 이런 환각 증상을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약들은 뭔가 뭐 성적인 흥분과 비슷한 어떤 쾌감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흥분제로 사용이 되는 약들 중에는 뭐 ADHD 치료제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비만 치료를 이제 받는다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는 비만약을 먹으면 식욕도 떨어지지만 에너지가 생겨서 그걸 먹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이 나한테 중독 상태, 인톡시케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약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효과를 막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분도 좀 고양이 되고 약간 이런 식욕도 억제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되겠지만 이 상태가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약효는 다 떨어지게 되고 금단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를 흥분시키는 약일수록 금단 상태가 되게 되면 기운이 확 떨어집니다. 막 우울하고 그래서 우울감, 무기력감 이런 게 굉장히 심하게 와요. 자, 그래서 행위 중독과는 좀 틀리게 이 물질 중독은 일단 그 인톡시케이션 이제 완전 취해 있는 상태 또는 금단 증상이 심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치료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해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왜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분들이 술을 끊을 때 잠깐 동안 뭐 입원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런 금단 증상을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술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좀 멀리하는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도 이게 행위 중독과는 좀 틀리게 도박 중독과는 틀리게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취한 상태와 금단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뭔가 취해 있는 상태와 금단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입원을 포함한 좀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한 이런 의료기관을 찾아서 일단 금단 상태를 다 좀 극복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적인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어떤 치료 스케줄을 잡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경우에 이게 입원이 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단 증상이 오면서 왜 델리리움 트레멘스라고 경련이나 이런 게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의료 시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도 해요. 금단 이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그래서 이제 저도 전공의 트레이닝 때 대학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안정병동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하시는 한 며칠 동안 정말 인사불성이 되면서 막 경련의 위험성도 높고 이런 시기를 보내게 돼요. 치료센터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곳과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런 이제 취한 상태나 금단 상태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곳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사실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회피갈망과 이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중독이 되는 게 꼭 나한테 굉장히 강한 자극이 와서 내가 막 흥분하고 내가 이래야지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알코올 중독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반 이상이 회피갈망이에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잊게 해주는 어떤 도구로 술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졸피뎀, 뭐 알프라졸람 이런 것들도 다 뇌를 좀 재우는 약종이거든요. 이런 게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안 좋은 생각,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그래서 잠은 잘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 이게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좀 억제가 되는 것들이 나한테 좀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뭐 마약이나 이런 게 막 흥분이 막 되고 내가 뭐 환각을 막 느끼고 이런 게 아주 나한테 아주 좋아가지고 중독이 되는 모든 마약이 다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는 중독성은 조금 약하나 왜 진통제에 의존성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도 똑같거든요. 나한테 통증이라는 게 이게 나한테 너무 불편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특히나 뭐 몰핀이나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들은 나한테 그런 것들을 싹 없어지게 만들어 주거든요. 내 불편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포폴 맞으면 자는데 이게 뭐 나한테 무슨 흥분을 일으키나요? 그렇지 않은데 그거에 왜 의존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한테 뭔가 내가 지금 괴롭고 머리가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불안이 막 올라오고 이런 상태에서 프로포폴을 맞게 되면 싹 개운하게 내가 좀 이렇게 리셋이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잊게 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니까 의존성이 생기는